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가 한 보따리 올랐다가 지금은 2017년, 18년 수준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건데요. 주식의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을 분석해야 되죠. 기업을 분석하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 게 주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미래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입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주식은 도박인가? 카지노 도박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바카라. 이 바카라는 플레이어나 뱅커 둘 중에 하나 베팅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 바카라의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대충 50%입니다. 주식 투자도 과연 이런 카지노하고 똑같은가? 차트 분석은 당장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죠. 이 확률은 50%죠. 고로 차트 분석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것, 그거는 도박과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다. 워렌 버핏도 다음 주나 다음 달 예측해서 돈을 벌고 싶지만 자기는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투자입니까 도박입니까? 외국 사람들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올인이 투자인가 도박인가? 주식에서 투자란 무엇입니까? 아주 높은 확률의 회사에 베팅하는 거죠. 그거는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성장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하고 투자하면 된다. 워렌 버핏도 기업에 투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갑자기 사건, 산업 동향 변화, 이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대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기업 선정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흐름이 내 생각대로 잘 가는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투자한 기업들 사놓고 무조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내 예상대로 가고 있나,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 실적이 왜 그렇게 됐나, 기업의 시장 지위 훼손을 했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 확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성장이 100% 가까운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리스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한두 군데 기업이 변수가 생긴다. 나머지 기업들이 보완해주죠. 이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죠. 난 이렇게 투자한다 생각으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올인했다. 이거는 리스크 제로의 투자가 될까요? 한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투자인가 도박인가? 이런 의문이 있다는 자체가 도박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시사하는 바죠. 이렇게 올인은 리스크를 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몰빵했습니까? 그건 나의 탐욕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자신의 탐욕,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 매년 10%씩 복리로 이자를 준다. 그러면 이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외형 성장 5년간 연평균 10%한 기업이 있습니다. 매년 10% 성장할 건데 2018년에 이 기업을 알았다면 여러분들 투자하겠죠? 당연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성장했다고요? 이런 의문이 드실 건데요. 주식 투자는 왜 기업 분석을 통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옛날에 우리가 봤죠. 이 기업의 옛날 이름은 일진 머티리얼즈 이거였습니다. 롯데가 인수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매출액 보시면요, 2018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외형 성장, 물건을 계속 많이 팔았다 이거죠. 이게 많아지고 있다. 참말로 5년 동안 연평균 10%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호떡이죠. 이 기업은 매년 10%씩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18년 수준입니다. 자, 빵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빵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대요. 이거 많이 먹으면 배가 한 보따리치 나옵니다.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 있죠. 저는 안 가봤지만, 자, 이걸 회사라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가 외형 성장을 통해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커졌죠.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초가집 같은 분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분점을 통한 매출액 상승 중에 있는데요. 여전히 이 빵집은 분점 하나 더 내기 전과 같은 가치입니까? 많이 파니까 당연히 가치가 달라진 거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딱 그렇습니다.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지만 주가는 빵집 하나 이거밖에 평가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 그것도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매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이익의 감소죠. 2021년 순이익이 630억 됐습니다. 22년 떨어졌죠. 올해는 적자까지 기록했어요. 빵은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마이너스 됐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 순이익 감소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 감소 이유를 보면 앞으로 이 회사가 영업성이 훼손됐나 확인할 수 있죠. 그 전에 올해 성적을 봅시다. 23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성적. 매출은 전년 대비 1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마이너스 86% 떨어졌습니다. 848억 영업이익 벌었다가 이번에 120억으로 한 보따리 줄었습니다. 게다가 순이익은 최대 매출을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됐죠. 이번 4분기 실적을 분석해보자면요. 이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왜 떨어졌냐. 수혜주나 갱스터들이 맡고 있죠. 그 이후로 손익이 감소했다. 배달비가 늘어나니까 이 회사의 이익이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분기는 최대 매출을 실현했다. 이번 4분기 실적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반기 매출 성장이 전망됩니다. 왜냐면 이번 7월에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 가동하죠. 이 동박을 만들 때 원재료인 구리하고 전기료가 거의 답니다. 전기료가 원재료의 15% 정도 차지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 대비 전기료가 엄청 쌉니다. 100% 수력으로 하기 때문이죠.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 영업이익 상승되겠죠. 그리고 주요 투자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한다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 이번 7월에 양산될 거고요. 스페인도 증설, 그리고 미국에도 증설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 왜 꾸준하게 증설하나? 그거는 수주잔고에 따른 것입니다. 수주잔고 지금 10조 이상 있는데 25년에는 20조 목표를 하고 있어요. 수주잔고 현황, 전체 매출 물량의 60%를 수주잔고에서 만들고 있다. 이제 순이익이 진짜 감소한 이유를 봅시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주가 하락. 그 이유는 이익 감소 때문이죠. 그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의 저가 동박 경쟁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한보따리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 그 전에 동박이 쇼티지가 날 게 예상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요것들이 피가 나도록 만들어서 지금 호떡돼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이익 감소 이유, 수혜주나 갱스터들이 맡고 있다. 물류비 상승. 세 번째, 국내 전력비가 상승했죠. 전기료는 동박 제조원가의 15% 차지합니다. 국내 2만 톤 정도 있는데 요거 비용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전기차 업황 최근에 부진합니다. 이런 수요 감소 때문에 전체적인 순이익이 떨어진 이유가 있다. 자, 그런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회사 미래를 봐야지 주가가 보이겠죠. 지난 거는 벌써 주가에 녹아 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스페인, 미국 증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사업 전략, 하이엔드 신규 수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저가 동박 만들고 있죠. 근데 하이엔드 이 시장, 우리나라 기술력이 높아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먹을 수 있는 파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익은 제자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적자로 머물 것인가, 이 증설의 효과는 어떤가 보자면요. 말레이시아는 국내보다 60% 저렴한 전기료를 100% 수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24년 말레이시아 연간 6만 톤 만들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 하반기 가동하고 국내 공장 포함하면 총 8만 톤 될 예정이다. 26년에는 유럽향 동박을 만들기 위해서 스페인에 3만 톤 가동 예정입니다. 동박은 운송거리가 멀어지면 산화하고 품질 같은 고장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지 증설이 필수적인데 북미시장 꼭 봐야 된댔죠. 북미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이건 거의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미국 주요 셀업체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장의 핵심이 뭔가 보면 주가가 보입니다. 앞으로는 하이엔드 동박 시장, 극박, 고강도, 고연신 이쪽이 살아날 거다. 프리미엄 동박을 수주 잔고 비중 50% 이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24년부터 북미 동박 쇼티 전망 보십시오. 24년 그래프 보시다시피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죠. 22년, 23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유럽하고 북미 이쪽 부분에 중국 제입니다. 24년부터 쇼티지가 날 거다. 이 쇼티지 폭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미국 증설이 다가와 있다. 여러분들 2차전지 투자하실 때 전 세계 동향 보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동향만 보시는 현명함이 필요해요. 하이엔드 동방 성장률 지금 12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가 우리가 봐야 될 동박 시장이랬죠. 이 하이엔드 동박 시장이 24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올라가다가 26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연평균 무려 121%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하이엔드 시장도 연평균 89% 성장이 전망되죠. 이거는 중국 기업들이 못 만든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동박, 캐파 증설 계획 보시면요. 하이엔드 비중을 75%
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증설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조달에 안간 힘, 한국과 협력 강화나 이런 뉴스가 있죠. 대세는 배터리 4680. 지금 자동차 배터리 대세는 4680 배터리입니다. 여기에는 하이엔드 동박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이 좋아질 거다.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26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26년까지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기 전망 봅시다. 단기 전망 이번 1분기도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판매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번 1분기가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매출은 50-60% 늘어났는데 주가는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올라가고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걸 잘 이용하셔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륙공장 전기료 쏴대 있죠. 이번 7월 가동 시 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 주가의 위치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지 저평가죠. 대중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왜냐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는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주가는 가치 이상으로 그 이하로 떨어진다. 이거 사신 분 마이너스인 분이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의 마이너스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 성장, 산업 동향에 집중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투자하고 지금 마이너스 50-60%다. 그럼 죽을 것 같죠? 기업 모르면 팔아서 손실을 확정시킵니다. 왜냐면 다른 기업들은 다 오르는데 내 거만 안 오르네. 이런 상대적 박탈감으로 손절하고 말죠. 근데 기업에 온전히 투자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돈 벌겠죠. 당장 50-60% 마이너스 됐다 칩시다. 근데 2-3년 후에 마이너스 50-60%가 플러스 100-200% 된다. 이런 미래를 알고 있으면 팔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의 손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2년 동안 조정받은 사람, 은행이자 몇 배의 수익을 기다리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6년의 큰 폭 성장, 이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24년이죠. 주가는 실적을 미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부터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식 투자는 원래 3년에서 5년 이상 한다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2년 정도 있었죠. 예상과 다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절해야 될까요? 기업을 알고 나면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그냥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투자하고 내가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왜 이 기업에 올인했습니까? 사건 당시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도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왜 이 기업에 올인했습니까?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더 좋아 보여서 그렇죠? 왠지 덜 오름 같아서. 그런 건 내 마음 통제를 안 한 겁니다. 분산을 해서 투자했으면 벌써 다들 돈 벌었겠죠? 주식 투자는 자기 마음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도 앞으로 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오를 거다. 지금 몰빵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서 분노 폭발만 하면 아무 배울 게 없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돈을 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단가 낮추려고 물타기 계속해서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내 고통이 점점 심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왜 몰빵했나? 이런 교훈들을 얻으셔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최고의 기업에 분산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가는지 꾸준한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죠. 다음, 기업에 생긴 변수가 있다면 그게 지속적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면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주가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십시오. 이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 기업의 실적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하이엔드 시장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 시장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리스크 없는 투자를 하면 은퇴가 가까워집니다. 끝.